나마스테. 안녕하십니까. 강 부장입니다. 유튜브를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네요. 어렵고 할 일도 또 되게 많고 이제 얼마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0부작 정도로 주린이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시황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거는 매일매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의 적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또 한국경제에서 방송을 하고 왔는데 언제 어떤 정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늘 두고 다니면서 어떤 정말 화장실 가서 바지를 내리고 손을 씻고 머리를 감는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그런 루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투자자들을 대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기본적인 루틴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군대에서 말하면 제식 훈련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주식을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컨셉들을 잡아가는데 경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적인 지식들이기 때문에 경영도 마찬가지고 회계 분석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HTS라든가 차트라든가 혹은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가들이 컨셉을 잡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뒤통수를 맞느냐 안 맞느냐 정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르는 도시에 가서 여기는 슬럼가기 때문에 겉에다가 이런 지갑 같은 거 여권 같은 거 하고 다니지 말고 카메라 같은 거 메고 다니면 누가 채간다 이런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가가지고 이제 뒤통수 맞는 거죠. 이렇게 후구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영상 강의들을 한 20부작 정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차트는 족보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는 뭐냐 라고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어디서부터 온 놈이냐 너 어디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이건 거예요. 고려 이성계라고 하는 분 알죠? 이성계 이 양반이 사실은 이 양반이 그 고려시대 때 보면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민왕. 우리나라를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쌍성 총관부라고 이런 쌍성 총관부라고 하는 거가 동북구성에 동북성 지금으로 말하면 두만강 밑에 백두산 밑에 거기 있던 거죠. 거기에 오야봉 그러니까 세력 유지로 있었던 게 이성계 아버지입니다. 이성계 집안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나라가 지배를 하면서 여기 관리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공민왕이 저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공민왕한테 복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성계가 여진족부터 시작해갖고 몽골까지 몰아내고 그러면서 세력을 확장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귀화를 하긴 했지만 저 사람들이 여진족 사람인지 오랑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성계가. 근데 그 이성계를 데려다가 우리나라 정계에 입문을 시킨 게 누구냐? 강비예요, 강비. 이 사람의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정릉에 있어요, 정릉. 여러분 정릉이라는 거 아시죠? 그 정릉에 있는 게 강시입니다. 우리 강시, 우리 할머니야, 그게. 네. 이방원이한테 숙청을 당하고 정릉에 있는 묘비를 뿌려다가 지금 광교라고 하는 곳에 교각으로 넣었어요. 워낙 싫어했죠. 자기 이제 계모죠, 계모. 그러니까 둘째 어머니인 거죠. 자기 어머니는 죽고 이방원이를 키웠는데 강등을 시켜요. 강비로 강등을 시켜서 정릉 사대문 안 바깥에 지금은 국민대학교 있는 쪽 그쪽에다가 묘를 만들고 비로 강등을 시키고 그것도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묘비를 뽑아다가 광교 그 넓을광 지금의 청계천에다 다리를 놓는데 그 광교에 교각으로 넣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라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권문세족이었어요. 권문세족 어디냐? 황해도 신천 황해도 쪽에 평안도 황해도 쪽에 권문세족이었죠. 그래서 동북구성 저기 함경도 끄트머리에 있었던 애를 데려다가 대비를 시켜요. 대비 하여튼 대비를 시킵니다.
그게 우리 할머니야. 그래서 이성계가 죽을 때까지 우리 할머니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사후에 좀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장인어른한테 과천 종합청사 뒤에 땅을 떼어줍니다. 땅을 떼어줘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황해도 신천강시 상상군파 보령파 26대선 제가 족보 얘기하는 거 족보 족보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을 그 황해도 신천강시란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이 족보가 그래서 우리 애들이 대학교 가잖아. 그럼 대학교 등록금을 거기서 그 땅에서 나오는 돈으로 우리 황해도 신천강시 일가들이 돈을 줍니다. 장학금을 줘요. 옛날에는 다 대줬는데 요새는 사람 숫자가 많아서 몇십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차트도 족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족보를 알아야 돼요.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건가, 어디 출신인 건가 이놈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이건 아날로그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림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아날로그를 듣는 것과 디지털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아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한 멀리서 이렇게 관조를 해야지, 여기 이동평균선을 1% 깨면 여기서 매수 들어갔다가 매도했다가 손절했다가 올라가면 매수하고,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날로그니까. 원래 태생 자체가 지금 그려지는 것들은 디지털로 그려지지만 태생 자체는 아날로그라는 거예요. 큰 판을 읽기 위한 시각적으로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그런 감각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걸 가지고 차트에다 그려놓고 거기다 대고 매수매도 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근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행이라는 거예요. 이건 데이터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차트는 이동평균, 그건 평균값이야. 평균이 나오려면 거기에 도수가 도수 분포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평균이 딱 그어질 거 아니야. 이놈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어지는 거, 이게 이동평균이야. 응? 후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행이니까 차트를 그려놓고 앞을 내다본다? 그거는 아닌 거야. 이 차트에서 일어났던 일들, 족보, 이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이놈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는 이놈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정이라는 말 있죠. 백정. 이 백정이 뭐냐면 원래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백정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소나 돼지를, 가축을 잡는 사람들이잖아. 가축을 죽이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일반 백성을 백정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백정이 소를 때려잡는 애들로 됐느냐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죠. 그게 아까 말했던 이성계가 동북면에서 성장을 해서 우리 할머니 강비를 만나서 개성 일대에서 세력을 장악하고 최영 장군하고 둘이 어떤 붙어갖고 위화도 해군하면서 조선을 건국해버렸잖아요. 그 대비를 시켜줄 때 야는 일종의, 이 양반은 야만족이었던 거야. 야만족. 네. 뭐요? 유목민이었다. 유목. 얘들 나와봐라. 얘 부하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 다 그냥 활 쏘고 총 쏘고 하는 그런 유목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농경사회잖아요. 조선은 농경사회였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성계가 왕권을 잡고 나서 조선을 건국했는데 이 조선 건국하는 그 오른팔 왼팔 하는 애들이 다 유목민이야. 근데 한국은, 조선은 농경민이잖아요. 이게 농경이 왜 농경입니까? 과전법을 시행해갖고 논밭을 나눠줘갖고 이걸 세제 조세 개편을 하고, 이게 봐, 토지개혁부터 딱 했잖아요. 유목민한테 토지개혁 하는 거 봤어요? 토지개혁부터 했잖아. 조선은 농업국가였다는 거죠. 얘들이 일로 편입이 돼갖고 조선으로 들어와서 오른팔 왼팔 하는데, 얘네는 맨날 텐트 치고 가갖고 토끼 잡고 소 잡고 그거 때려먹고 피 마시고 이러던 애들인데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그렇게 소를 때려잡고 하는 거가 즐거우니까 니들은 가축을 잡는 애들로 해라. 가축을 잡는 걸 해라 라고 하면서 얘들을, 유목민을 데려다가
정착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얘들 보면 조선시대의 그 일기를 보면 딱 봐도 한국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조선 토착민하고 다르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지금 되게 눈, 코, 입이 귀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연예인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여기서 섞인 거야. 걔들은 뭐예요? 유목민들인 거야. 눈도 파랗고 딱 보기에도 도깨비처럼 생겼고, 백정이라고 하는 애들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 기록에 다 나옵니다. 걔들을 뭘 했느냐? 가축을 잡는 일을 시키면서 그 다음부터 걔들을 백정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근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얘는 근본이 후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스는 뭐가 있다? 가격하고 거래량, 이거 두 개 말고는 나머지 소스가 없는 거예요. 요리하는 재료가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쪄서 먹든 후라이팬에 볶아 먹든 뭐 아니면 뭐 로스를 해 먹든 소스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후행에다가 또 아날로그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으로 해결해야지, 해석해야지, 그걸 가지고 디지털적으로 지금처럼 정확한 게 뭔가를 그려갖고 딱 거기에 맞게 차트에 맞게 뭔가 탁 터치를 하면 막 자동 신호를 보내갖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런 발상 자체가 그냥 비용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폴로 우주계획과 차트 분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매핑을 하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를 보듯이 매핑을 하면서 차트를 해석하는 거.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 빈양컷 소수 두 가지를 결합시키게 되면 판세를 읽는 데 있어서 결국엔 뭐냐? 매수 아니면 매도 아니면 중립, 요거 세 가지거든요. 근데 주로 개인들은 매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매수할 거냐 말 거냐의 의사결정을 요 빈약한 소스 두 가지로 심플하게 찾아내면서 주식 매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 오늘의 로직입니다. 서두가 길었죠? 한번 볼게요. 자, 봉 차트의 이해를 하는 건데, 봉 차트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거, 요런 걸, 이거는 줄 차트라고 해요. 줄 차트. 선 차트라고 하죠. 선 차트.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빨갛고 파랗고, 요렇게 빨간 건, 이 빨간색을 뭐라고 하냐면 양 할 때 양봉이라고 해요. 봉은 그냥 요 봉, 요 막대기 봉, 요거예요. 양봉. 그 다음에 파랗게 칠해진 거, 이거는 음봉이라고 합니다. 어둡다라고 하는 거죠. 내리면 음이라는 거죠. 요렇게 생긴 게 양봉, 음봉, 요렇게 되는 거. 그리고 요렇게 보이는 건, 요건 봉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요런 것들이 뭐다? 거래량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들의 대부분은 다 뭐냐? 이거를 가지고 평균 내고 편차 내고 트렌드를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표준 편차를 내고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로 만들어지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과 거래량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를 얼마나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냐일 뿐, 어떤 차트를 사용하더라도 요 원리와 원칙, 이 족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아폴로 우주계획, 나사 과학자들, 아폴로 우주계획이 들어왔었죠. 그런데 달에 착륙을 하고 나서 소련이 붕괴가 됐어요. 소련이 이거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경쟁을 했어요. 엄청 경쟁을 했죠. 그런데 미국은 돈이 많고 소련은 돈이 없죠. 그래서 얘네가 파산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주로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는, 달로 사람을 보내겠다는 아폴로 우주 계획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죠. 소련을 파산시키기 위해서 요 아폴로 우주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나사 과학자들이 졸지에 뭐가 됐다? 실업자가 됐어요. 이 실업자들을, 얘들이 잘하는 게 뭐냐? 컴퓨터를 잘하고 수학을 잘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물리학자, 수학자들일 거 아니야. 얘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월스트리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차트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만들고, 이동평균 만들고, 여기다가 순간 미분값을 구해가지고 그걸 오실레이터로 만들고, 그거를 이동평균으로 해서 표준편차를 만들어갖고 볼린저 밴드를 만들고 하는 일들을 누가 했느냐?
요 애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했느냐? 여기다 돈 대준 사람을 위해서 했겠죠? 나라에서 대준 거 아닙니다. 이 실업자들이 누구 취업을 시켜준 게 이 월스트리트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펀드나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브로커들이에요. 브로커리지. 브로커리지는 뭐예요? 이건 증권사예요. 증권사에서 얘들한테 돈을 주고 이 차트를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하도록? 도움돼가지고 돈 많이 버시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회전을 빨리빨리 하고 매매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판단 지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정확하고 굉장히 디지털적이고 뭔가 차트를 보면 뭔가 굉장히 정확해 보이고 뭐 하지만 벌써 50년 전에 만들어진 차트들이며 디지털적인 것도 아닐 거며, 그리고 의도 자체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매매를 빨리 해서 회전을 많이 해서 수수료를 많이 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차트들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는 쓸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지표 차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스타크래프트 2차원 차트를 만들어서 조감독으로 바꿔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위고 아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 놈을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로 좀 그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로. 그러면 이게 뭐 같아요? 이게 휴전선 같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휴전선. 휴전선이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죠? 이 선 밑에서 치고 올라가죠, 이렇게. 치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여기서 내리 꽂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건 매도세라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밀고 밀리고 이 수많은 전선들이 시계열 분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양봉 났으니까 그 다음날 양봉이고 이게 아니야. 자, 잘 보세요. 이런 주가 대역이라고 보자. 자, 여기 보자. 잘 보세요. 자, 내가 이거 잘 그릴 겁니다.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요 라인을 보세요. 요 라인. 요 라인을 밑으로 걷자. 밑으로 걷자. 여기가 더 좋겠다. 요렇게 걷자. 요렇게. 요 라인이 14,000 라인이라고 보시죠. 그러면 이쪽 위하고 이쪽 아래하고로 보시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차트를 볼 때 잘 보세요.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요런 형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시총 뭐 예를 들어 14,000원이면 14,000원은 시총을 5천억으로 잡자고. 그냥 38선이라고 보자고. 이건 그냥 38선이라고. 이게 38선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3차원 조감도로 보면 38선을 넘어갔다가 밑으로 쭉 밀렸다가 밀고 올라가서 38선 넘어갔다가 다시 후퇴했다가 다시 밀고 올라가고 이런 그림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2차원으로 보면은 이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지금 내 있는 입장에서 막 위를 이렇게 보고 내려를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라인으로 보자는 거예요. 3차원 조감도 입장에서 이렇게 국경선이 그어져 있는 데서 여기는 이 일대는 전부 공산당이라고 생각해. 이 공산당이 밀어내는 거라고 생각해. 응? 그 다음에 요 일대는 공산당하고 색깔이 달라졌네. 한국에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차트들은 전부 뭐예요? 이 밀린 거야. 이놈한테 밀린 거야. 그죠? 3차원 조감도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필요한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 거냐. 지금
차트를 이해할 때 사람들이 양봉 나고 그 다음날 양봉 나고 음봉 나고 해가지고 뭐 패턴 외우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적정한 가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저기 선에 여기 넘지 마라고 하는 선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겠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매수 공격하는 애들이 많이 늘어나면 이게 쭉 저쪽으로 밀리겠지.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위아래로 2차원 평면에서 위아래로 표현이 되지만 이거를 3차원 조감으로 보면 요런 선에서 저쪽 영역, 이쪽 영역으로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보면 요 금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적정 가치에 대한 그 선에 대한 매수와 매도의 공격과 수비로 보시면 굉장히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 어렵습니까? 3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3차원으로. 내 3차원으로 지금 표현하려고 한 건데 화살표가 어떻게 잘못됐나 봐요.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이유의 핵심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차트를 배우는 거가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봉이 났다라고 하는 거. 자, 보십시오. 이렇게 양봉이 나죠. 크게 양봉이 났다 보시죠. 이렇게 큰 양봉이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났죠. 그러면 여기는 시작하는 가격이죠. 여기는 끝나는 가격이에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격을 올리면서 이렇게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매수세가 화력이 좋았다라는 거지. 반대로 이게 이렇게 파란 복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 그래서 계속 밀려서 끝나면 이게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 있는 이 파란색들은 하루 종일 매수 나오는 대로 거기다 대고 계속 때렸다라는 거예요. 3차원으로 보면, 3차원으로 보면 이런 자리에서는 막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봉 하나가 무슨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뭐 양봉이 되고 그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나 매수세가 줄기차게 이 시장에서 대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보시죠. 여기에다가 거래량을 집어넣으면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전 고점을 뛰어넘는 자리가 와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딱 실렸죠. 이 구간에서. 그럼 어떻게? 파운딩 하는 자리라고 하죠. 파운딩 하는데 주가가 옆으로 기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지? 기면서 어떻게? 여기서 또 거래가 늘면서 어떻게? 뽑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옆으로 기어. 기고 이거를 갖다가 뭐 이걸 깃발 패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십시오. 주가가 6월 달에 끌어올려 갖고 9월 달 8월 6, 7, 8 해서 끌고 올려버리죠. 여기까지 9월까지 6, 7, 8, 9 자 여기 3개월입니다. 6, 7, 8, 9 6부터 9월 달까지 3개월입니다. 그죠? 3개월 동안 주가가 기다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6월부터 7월까지는 실적 발표가 나오죠. 언제? 요 분기 때 장사를 잘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요 분기를 보고 주가가 한번 뛴 거야 이렇게.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뛴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었던 거야. 그런데 실적이 얘가 이렇게 좋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 한 분기, 두 분기 지날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계속 보고 있었겠죠. 6월, 7월도 실적이 지난번보다 더 좋아지네? 라고 하면서 확인하고서 여기서 쏘는 거야. 그리고 실적 발표 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 주식을 보면서 옆으로 기고 패턴이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또 이렇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뭐? 이 주식은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이다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차트 패턴을 딱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매수 매도가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 전고점에서 물려있는 애들이 전부 매도를 쏟아 놓는데, 매도를 계속 올려놓는데 가격 여기 보면 양봉이에요. 이렇게 양봉이 났어. 긴 양봉이 장대 양봉. 이게 여기서 보니까 이게 조그만 양봉이지 이날 되게 긴 양봉이에요. 되게 긴 양봉. 15%짜리 양봉이야. 양봉을 내면서 거래를 터쳐버렸지. 위에다 대는 거보다 더 많은 세력이 가서 확 엎었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3차원 조감으로 보면 탱크 부대가 확 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뒤로 밀리려면 이 탱크 부대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탱크 부대가 안 잡히지. 주가가 옆으로 기어도 안 잡히지. 그러다가 이거는 더야. 이렇게 해서 더 탱크, 여기는 더 큰 탱크 부대가 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평선에서 한 번 밀고 옆으로 기다가 또 한 번 밀고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데 그거의 핵심이 뭐다? 주식으로는 실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멘텀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차트 보면. 자, 그러면 지금 보자고, 이게 지금. 여기서 주식 사갖고 쫙 올렸잖아, 여기서. 그죠? 쫙 올렸잖아. 그리고 나서 슬금슬금 빠졌어. 이게 이런 채널을 그려. 이거를 보면 뭐 이렇게 하면 삼각형 쐐기 깃발 패턴 뭐 이러면서 저점을 낮추지 않고 뭐 깃발처럼 생기면 이게 탁 튀고 또 여기서 또 삼각형 깃발 되면 쫙 튀고, 그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다 그렇다고. 여기도 보면 대부분 다 그렇다고. 이건 뭐다? 실적을 체크하기 위한 사람들, 매수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실적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실적 체크를 잡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1월, 12월 나고서 주가 빠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월 실적과 1월, 2월 실적이 좋으면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렇겠죠? 그러면 요 자리에서 실적만 잘 체크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기를 깼으니까 이 주식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거래량, 여기서 끌어올렸던 거래량들이 여기서 빵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매도세가 쫙 밀고 들어온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거래가 지금 안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공매도를 막 맞고 있단 말이에요. 공매도를 맞는다는 건 기관 투자가들이 불려다가 올라가는 거에다 대고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차전지 소재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비싸다, 지지선, 저항, 걔들 입장에서는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해시펀드들, 공매도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지. 실적이 좋게 나와, 서프라이즈 나와서. 그럼 또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만약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얘들이 손실을 보는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꺾여버리면 헤드 앤 숄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면 저거 안 된다. 다 중요한 건 뭐다? 거래와 가격, 요걸 가지고 핵심적으로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보조지표 관련된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증권사에서 보조지표부터 시작, 증권사에서 차트 강의를 많이 하러 다녔어요. 다른 증권사도 다니고 저희 증권사에서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하면서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여기 4시간, 5시간 수업 듣고 저 문 열고 나가서 집에 갈 때 다 잊어버리고 가라. 중요한 것만 가지고 가되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가라. 차트 패턴 외우고 막 이거 뭐 깃발형이 어떻고 막 그런 쐐기형,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주식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거. 족보, 얘 근원이 뭔가, 그거로부터 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 차트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던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 변동성 장세예요. 혹은 종목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MACD를 본단 말이에요. MACD를 보든 여기에 오실레이터가 더 붙든 말든 이 MACD는 Moving Average Convergence and Divergence거든. 그러니까 무빙 에버리지가 이렇게 옆으로 되면 이동평균이 싹 모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MACD가 0이라고 보면 0에 다 수렴해요. 0으로.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MACD가 0으로 됐으니까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지져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 이렇게 올라가. 응? 왜? 박스권이잖아. 0이 된다는 건 추세가 없다라는 거. 옆으로 누워버리면 MACD는 다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변동성 장세에서 박스권 변동성 장세에서 MACD 쓰는 놈들은 그거는 사기꾼들이라는 거야.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거는. 이런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요런 추세적으로 막 올라가는 여기서는 MACD가 매수 한번 신호주고 여기서 매도 신호 안 나와요. 계속 매수 신호 나와요. 추세가 이동평균이 살아있잖아. 요런 데서 이제 MACD에서 오실레이터 가지고서 매수 매도 과매수 과매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MACD는 계속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서 스토캐스틱을 갖고 스토캐스틱은 변동성 지표거든요. 요런 데선 잘 맞아. 요런 데선 기가 막혀. 신이 내린 선물이야. 근데 추세장에서 그거 잡고 했었다는 까꾸루 신호가 기가 막히게 나와요. 스반꿀, 스토캐스틱 반대로 하면 꿀이다. 스반꿀이 돼요. 아시겠죠? 족보가 뭐냐? 이놈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긴 놈이냐? 어디서부터 온 놈이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차트 매매 하는 순간 다 죽는 거야. 이동평균선을 긋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이동평균선을 옆으로 긋지 마라. 이렇게 옆으로 걸어. 이렇게 사선으로 긋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이게 무슨 의미야? 여기서 이렇게 긋는 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이 지점은 뭐야? 이 지점은? 에? 멀리 다 지나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으면 당연히 이게 이렇게 이어져 보이지. 지났으니까 이게 밟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깼다 뭐 했다 안 되는 거야. 그건 이동평균 의미가 없는 거야. 평균 거래 가격일 뿐이야. 이거는 평균 낸 거라고. 그걸 찍어놓은 것 뿐이라고. 중요한 건 뭐다? 옆으로 그어야 된다. 시총 이익 대비 멀티플을 몇 배를 받는가 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총 3천억 수준, 이건 시총 4천억 수준, 시총 5천억 수준, 이거는 멀티플 15배, 25배, 이건 20배, 이거는 뭐 15배, 17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싸고 이건 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북침이 오겠네, 북침이 내려오겠네 라고 하는 거를 느끼는 거죠. 3차원 조감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차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다르게 생각하시면 패턴만 외워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트 매매를 잘하는 사람도 대부분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아니면 기계적인 매매를 합니다. 중요한 건 기계적인 매매 되게 잘하는 사람 봤거든요. 실수도 실수지만 멘탈이 나간다거나 몸이 아파가지고 이 차트 매매를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차트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제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헛소리를 좀 많이 해서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차트는 함부로 다루면 자기 손목을 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목을 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이용하자. 오늘의 어떤 강의 주제였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